오늘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저와 함께할 프로그램은 가자 백제왕도 한성으로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마을을 거쳐 백제왕도 한성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해요. 친구들, 신석기 청동기 시대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생활했는지 또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백제박물관 제1전시실에 있는 디오라마를 통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본 후 제2전시실에서 백제왕도 한성의 모습을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는 왜 청동기 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할까요? 문자 기록이 없었던 선사시대에는 도구를 만들던 재료에 따라 시대를 구분했어요. 돌로 도구를 만들던 시대를 석기시대라고 하죠. 석기시대는 뗀석기를 만들어 썼던 구석기시대와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던 신석기시대로 나뉘어져요. 그 뒤 구리, 아연, 주석 등 금속을 섞어서 동을 만들어 썼던 시대를 청동기 시대라고 합니다. 인류가 금속을 사용하게 된 것은 굉장히 큰 발전이고 발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청동기 시대의 마을의 디오라마를 살펴보면서 청동기 시대 문화를 구석구석 알아보도록 해요. 청동기 시대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시실 디오라마를 한번 잘 살펴볼까요? 청동기 시대 마을은 이전의 신석기 시대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졌어요. 밭농사뿐만 아니라 벼농사도 발전하면서 생활 범위가 넓어지고 인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릉지와 같은 높은 지대에 모여 마을을 이루어 살기 시작했어요. 마을에는 방어시설을 만들었는데 어떤 방어시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방어시설 중 하나가 바로 환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환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환우는 한자로 둘러싸다라는 의미의 환자와 물이 채워진 도랑이라는 의미의 호자를 합한 단어입니다. 도랑 앞에는 목책이라고 부르는 나무 울타리를 세워놓기도 했어요. 환우와 목책은 모두 방어시설이죠. 이런 환우와 목책을 왜 만들었을까요? 물이 채워진 도랑을 건너고 울타리를 넘어 마을로 들어가기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짐승이나 적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마을을 모여 이루어 살기 시작했을까요?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 농사를 짓고 움집을 지어 정착 생활을 시작합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면 공동체의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권력자, 지배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후 공동체 규모가 커진 집단끼리 전쟁이 일어나면서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이 바로 환우와 목책이었답니다. 환우와 목책이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었다면 마을 입구 여러 곳에는 사방을 감시하기 위해 높게 세운 시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건물은 망루라고 합니다. 망루는 적이나 동물의 움직임을 살피고 농작물의 피해를 살피는 등 쓰임새가 많았어요. 그럼 청동기 시대 마을의 내부를 살펴볼까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였을까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집은 네모난 모양으로 땅을 파고 기둥을 세워 만든 반지하 움집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대개 진흙을 깔고 중앙에 난방과 치사를 위한 화덕을 설치했어요. 마을 곳곳에는 닭, 돼지, 개 같은 가축을 기르기도 하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토기를 만들었어요. 그럼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어떤 토기를 사용했을까요? 청동기 시대의 토기에는 무늬가 없어요. 그래서 민무늬 토기라고 해요. 그리고 토기 바닥은 평평해요. 이전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모래 성분이 많은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토기를 구웠기 때문에 토기가 그리 단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바닥이 뾰족한 토기를 많이 만들어 사용했어요.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 사람들은 더 높은 온도에서 토기를 구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릇 두께가 훨씬 얇아지고 바닥이 모두 평평한 납작 및 토기만 만들었어요.
그럼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요? 동이라는 금속으로 도구를 만들었던 시대였지만 농기구들은 여전히 돌과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리, 아연, 주석 등 청동기를 만드는 재료는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귀했기 때문에 농기구까지 청동으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칼, 창과 같은 무기류, 권위를 나타내는 장신구,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도구 정도만 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청동기 시대의 돌로 만든 농기구들은 이전의 시대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잘 만들었어요. 농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빠르게 수확할 수 있는 농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달 모양의 반달 돌칼이에요. 반달 돌칼은 손가락에 끼고 곡식을 훑거나 벨 수 있었어요. 이렇게 농사 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청동 무기를 만들게 되자 다른 사람을 부리고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식량과 재산을 차지하게 되었고 마치 자신이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일이 많았어요. 이들의 힘과 권력을 보여주는 거대한 유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볼까요? 바로 고인돌 무덤입니다. 고인돌 무덤은 대개 사람이 많이 동원되어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무덤의 크기가 곧 죽은 사람이 지녔던 권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청동기 시대 후기에 천리가 보급되면서 이제 여러 마을은 하나로 통합되고 국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반도 중심에 있는 한강유역은 바다를 통해 중국의 발달된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쉬웠는데 이곳에서 고대 국가인 백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에 고대 국가 백제가 생겨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